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 일면 기사에 실렸군요.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단체가 있네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노총의 직격탄.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관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노총을 향해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또 이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홍영표 사장 감금 미국이면 테러감이다. GM노조 민노총 맹비난했다. 이렇게 서울신문 기사가 전하고 있고요. 한국 GM노조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 닷새째 점거 중입니다. 노조 이기적, 사과 안 하면 대화 안 한다. 민노총 항상 폭력적, 대화로 안 된다. 이 대단히 강한 비판입니다. 이 정도 비판이면요. 노조 출신 홍 대표, 그렇죠. 원래 민주노총 출신이죠. 간담회에서 고강도 비판. 그리고요, 이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 문제만 터지면 의원 찾아와 압박. 표 구걸한다는 유인물엔 모욕감마저 느낀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례적 작심 비판입니다. 사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통상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정도까지 비판을 하는 거 보면은 해도 너무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뭐 여러 가지 권익을 대변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협상이라든지 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적점이 있거든요. 옛날에 왕이 뽑히더라도 왕이 되더라도 왕도 자기 마음대로 다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이제 가까운 친정부적인 그 노동계적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영수증 청구하듯이 다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올바르지 않게 보여지고요. 물론 아쉽고 더 기대감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연히 다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결론이 나려면 한쪽의 주장만으로 압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는 모습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영표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요. 그 지지 기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화, 오히려 보수화 저는 됐다 그래 보고요. 보수화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다른 나라를 예를 본다 하더라도 뭐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과정에 처음에 노조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뭐 노동자의 권익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걸 하다가 그 틀 자체가 이제 낡은 틀이 되는 거예요. 그 낡은 틀이 이제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 시장의 이중성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제가 봐서는 결국 노동 유연하다. 노동 진입과 노동 진출에 있어서 이를 유연화시킴으로써 자유 경쟁화 시키면서 이 이중성을 깰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노동 진입 진출의 장벽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노조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이 노조 자체가 낡은 구조다. 특히 노조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계속 폭력성을 보이면서 이기적으로만 나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노조가 살아남을 여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무리 노조가 좀 화가 나고 이러더라도 그 대화는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풀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 회사 출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노사 문제에 내가 다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철 의원님, 그럼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민주노총과 지금 현 정부는 앞으로 계속 갈등이 좀 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선명성을 높여온 대표적인 노동단체죠. 물론 뭐 노동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습니다. 분명히. 그 정교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지만 정교조도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선명성을 높이는,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온 점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곳은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 9호선에서 누가 혼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서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누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좀 보고 그리고 정부도 전향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노동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온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저렇게 투쟁적인 성향을 고집한다면 친노동적인 정책을 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설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지금쯤은 한 발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비해서 저런 비판이 나왔다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사태가 흘러갈지 저희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자, 수능 시험지 출발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군요. 어제입니다. 세종시의 한 인쇄 공장에서 수능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스크를 썼고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조끼를 각각, 그리고 색깔의 조끼도 각각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묻어나는 이 사진입니다. 오늘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도 학부모니까 이 모습 긴장감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군용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공군의 첫 공중급육입니다. 어제 사진인데요. 공중급육이 1호기가 어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하늘의 주유소로 알려져 있어 전투기가 비행 중에 급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요, 우리나라 전투기는요, 구기종은 출격해서 5분, 그리고 최신 기종도 30분밖에 작전 수행을 못했답니다. 독도나 2호도 정도 날아가면요. 그럼 뭡니까? 날아가서 5분만 작전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근데 이 공중급유기가 배치가 되면요, 최대 90분까지 작전을 하게 돼서 획기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군요. 진작에 지금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이제 돈 문제입니다. 내년까지 총 4대가 도입이 되는데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든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군요. 아무튼 4대를 도입하기로 해서 어제 첫 번째 공중급유기가 도착을 했습니다.